자, 166페이지 쪽에 대리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리제도는 이제 재산권에 대한 행위를 대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본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본인을 성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성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일 수도 있고 미성년자,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 값을 위해서 지금 대리인을 둘 수 있고, 이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리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냐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두 개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권자는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그럼 이 부모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촌 이내의 친족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이건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건가를 법에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법정 대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요 임의 대리예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대리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돼.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이걸 수권행위라 그래요. 수권행위. 그런데 법정 대리는 이것은 대리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권행위가 없어요. 대리권 수요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권행위가 없습니다. 대리권 수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대구에 살고 있는 갑이 지금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자기는 서울 수도권에 가서 부동산을 지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못 가기 때문에 대리인 을을 보내서 대신 가서 계약하거나 저기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대리인을 보내서 계약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사적 자치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인 이러한 그 유아나 어린이들이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것을 하기엔 아직 미숙하고 어리니까 그걸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해서 본인 을은 대구에서 일을 보고 대리인을 보내서 서울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따로 부동산 이런 재산법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재산법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재산법상의 행위에 대해서 좀 일단 대리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대리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본인이 엄마라고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엄마다. 그러면 지금 을료는 서울에 있는 딸이다. 딸. 시집간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 엄마가 서울에 있는 딸한테 내 부동산 좀 팔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팔아다오 그랬으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네. 뭘로 수여했어요? 말로 수여했네. 뭘로 했다고요? 말로. 전화해가지고
부동산 팔아다 그랬으니까 말로 대리권을 수여했어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수권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 수권 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이 분료식이에요. 이 분료식이란 말이 뭐냐면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데 우리 중개사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요식행위가 안 나와요. 요식행위란 말은 특별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 요식행위인데 중개사 쪽에서는 전부 다 분료식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민법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분료식.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분료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분료식이니까. 그래서 위임장을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줘도 되고 말로 줘도 되고 묵시적으로 줘도 되고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부동산을 얼마를 받고 싶어? 물어보니까 나는 10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중개사 공부를 조금 해본 딸내미라 그래서 엄마가 10억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10억을 부르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불러야지. 이래가지고 이 딸내미가 어떤 특정인을 만나서 자 그래서 특정인을 병이라고 해보죠. 이 상대방 이 병을 만나서 병한테 13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 그래요.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지금 13억을 불렀고 5억 천만 원을 깎아주면 사겠다 그래서 이 대리인 딸이 5천만 원을 깎아주고 12억 5천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리인이 법률 효과 의사를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대리인을 뭐라 그러냐면 능동대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능동대리는 효과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요. 효과 의사를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리를 뭐라 한다고요? 능동대리예요. 능동대리. 그러니까 엄마가 10억 받아달라고 하니까 10억만 받아주면 되니까 자기가 13억 부르고 5천도 스스로 알아서 깎아주고 그래서 12억 5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바로 어머니한테 그대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한 법률 효과가 그대로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리의 삼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의 삼면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계약이 12억 5천을 계약이 12억 5천에 이루어졌으면 계약금이 이게 1억 2,500이 되겠는데 1억 2,500을 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하고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수 있는데 이걸 수동대리라 그래요. 다시 한번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라든가 의사를 수령하는 걸 무슨 대리를 한다고요? 수동대리. 그럼 능동대리는 이 수동대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능동대리는 뭘 포함한다고요? 수동대리를 포함해요. 그러면 능동대리가 계약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만 능동대리라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계약을 대리인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계약을 자체를 갖다가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해 놓은 것을 이 계약해 놓은 걸 갖다 계약을 해제하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면제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건 전부 다 누구 권한이냐면 본인 권한입니다. 대리인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이러한 권한은
대리인에게 없다. 누구 거라고요? 본인 권한이지 대리인 권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잔금 지급일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19일이다. 돈 받으러 갔는데 이 지금 매수인이 잔금이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더 드릴 테니까 11월 말까지는 돈을 주세요라고 해서 이 능동 대리는 대금을 갖다가 대금 받을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능동 대리는 면제권은 없지만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딸은 능동 대리로서 계약은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계약은 지금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엄마의 딸은 대구에 있고 계약서를 쓴 건 누가 썼다고요? 서울에 있는 딸이 상대방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지금 법률행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리인은 대리인 딸은 계약서를 쓰면서 나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다라는 거를 요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현명이라 그래요. 다시 합니다. 대리는 나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요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키는 걸 뭐라 한다고요? 현명. 현명은 지혜롭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대리인지 본인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와서 이 계약서를 쓰는 거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키기 때문에 능동대리에서는 현명을 능동대리인이 현명해야 됩니다. 난 대리인이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걸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현명을 하라 그랬는데 대리인이 현명을 예를 들어서 안 했다는 겁니다.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민법 115조가 규정하기를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으로서 지금 여기 와서 계약서 쓰는 거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키는 현명 작업이 필요한데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인 자기 자신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누구하고 누가 썼다 그랬어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서를 썼어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에 하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의 하자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흠결이라 그래요. 하자라든가 흠결이라든가 사기 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라는 건데 법률행위 계약의 하자 흠결이 있다면 이건 대리인 표준설로서 대리인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 계약의 하자 흠결은 누굴 기준으로 판정한다고요? 대리인 기준, 대리인 표준설이라 그래요. 대리인 기준으로서 대리인 표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19번을) 한번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19번에 사적 자체 확장 기능은 가로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사적 자체 확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 여기서 났네요. 사적 자체 확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대리에서? 임의 대리에서. 사적 자체를 보충하는 것은 법정 대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자체 확장은 임의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 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대금의 일부 면제 권한이 있다. OX. 자, 여기 봐요.
대리인에게는 면제 권한이 없어요. 대리인에게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없고 이거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전부 다 누구 권한이에요? 본인 권한이지 대리인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가?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없다. 없으니까 저런 거 행사하려면 특별수권, 기본 대리권 외에 특별수권으로 저런 거 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리권 하나를 별도로 또 받아야 돼. 이걸 특별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면제 권한 없으니까 X. 자, 그다음에 21번.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슬러시 자릅니다. 이러한 대리인을 능동대리인이라고 해요. 무슨 대리인하고요? 능동대리. 그래서 소유자를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슬러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대리는 뭐라고 한다? 수동대리라 그래. 여기 무슨 대리 한다고요? 수동대리. 그러니까 지금 13억 불러서 5천 깎아주고 2억 5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효과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썼으니까 계약금 1억 2,500의 계약금이 있는데 그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걸 무슨 도리 한다고요? 수동대리. 그래서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한 번 들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하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괜찮게 귀가 열려서 괜찮아져요. 그래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슬러시 자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자, OX. 면제권은 없지만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X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22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슬러시 자릅니다.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걸 뭐라 불러요? 현명이라 그래요. 현명. 그래서 지금 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나와서 대신 계약서를 쓰는 거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시키는 작업을 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OX.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민법 115조 조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맞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OX. 방식에 제한이 없는 걸 분료식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방식에 제한이 없는 걸 뭐란다고요? 분료식.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중개사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분료식이라 했어요. 단 한 번도 요식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요식행위라는 어떤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요식행위인데 중개사 민법은 단 한 번도 요식행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분료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료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분료식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O입니다. O.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24번. 대리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자, 24번 별표 치겠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OX. 자, 여기 봐요. 이 법률행위, 이 대리에 대한 하자 흠결은 누굴 기준한다고요? 대리인 기준. 대리인 표준설이니까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에요. 계약서 누가 썼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썼으니까 그 계약서, 법률행위, 계약서가 잘못됐냐 안 됐냐 판단하는 것은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계약서 쓴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인 기준설이에요. 대리인 표준설이에요. 그래서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표준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틀리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169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69페이지 가운데 거기 02번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그러면 복대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가운데 02 복대리.
자,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본인은 성이 저기 써놨습니다만 성인일 수도 있지만 이 어린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을 대리해 가지고 지금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대리인은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저기 써놨잖아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저 왼쪽에 있습니다. 무슨 대리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는 법정 대리일 수가 있고 아니면 임의 대리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요 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교통사고가 났는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대리인을 하나 선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대리인이 있다. 복이라는 말은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한 명 있는데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건 누가 선임할 거냐 그랬더니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러한 행위를 복임권이라 그래요. 복임권. 자, 다시 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고요? 복임권이에요. 복임권.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는데 문제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나 복대리인 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원칙이란 말 쓴 거 보니까 예외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좋다라고 승낙하거나 또는 이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있고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권이 없는데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이게 이 갑의 본인이 꼭 성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미성년자도 본인으로 본다 그랬죠? 이 갑이 꼭 성인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이 본인이 성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가 지금 본인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리해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갑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만 15세다라고 만 16세라고 한번 해보죠. 만 16세인데 어떤 형사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러면
만 16세의 이 청소년들이 일단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친권자인 부모가 가서 얘를 변호해 줄 법률적 방어 능력이 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적 지식이 있어야 가서 변호를 하지. 내 새끼라고 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없는 부모가 가서 방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다시 한번,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누구를 선임한다고요? 변호사. 그 변호사를 그래서 친권자인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한 게 복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선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에게는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권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에서 그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요거를 딱 물어본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를 정확히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이 복대리인은 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복대리인은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 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복대리인은 본인, 갑의 대리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지금 이제 대리인이 계약서를 못 쓰니까 누가 가서 계약서를 쓸 거예요? 복대리인이 계약서 쓸 거라면. 지금 이 대리인에게 지금 흠결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리인이 계약서 못 쓰니까 누가 가서 계약서 쓸 거라고요? 복대리인이 지금 할 거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가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안에 누굴 써야 돼요? 본인. 이 본인 갑을 써야지. 갑을. 누굴 쓴다고요? 갑. 여기다가 을 써버리면 을이 본인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대리인은 이 대리인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누굴 써야 돼요? 갑. 본인을 써야지. 본인.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요게 제일 많이 틀려요. 요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래서 병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 본인의 대리인이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아주 많이 틀리는 내용이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25번 봅니다. 25번 보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자이므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OX. 대리인이 선임한 거는 맞지만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선임한 것까지는 맞지만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거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X. 그 다음에 지금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을 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이 복대리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감독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을 한다고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 26번 복대리인은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서 주시냐면은 17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단부에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무권대리는 권한이 없는 대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권대리의 뜻이 뭐라고요? 권한이 없는 대리. 권한이 없는 대리를 무권대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본인이 돈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늘 자식이 왼수입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이 자식놈이 부모의 인감도장, 위임장 이런 걸 갖다가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했다는 말에서 대리권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조했으니까 당연히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가 됩니다. 대리를 하긴 했는데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무권 대리. 그래서 이 왼수 같은 이 아들놈이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걸 갖다가 위조를 해서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만나서 이 특정의 상대방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그럼 뭘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계약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보세요. 지금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의 효과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대리인이 특정의 상대방과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 그 법률행위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된다고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돼서 본인이 그 효과를 받아가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지금 부모님을 갖다가 사칭을 해가지고 가서 법률행위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계약의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이 되느냐, 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느냐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이 경우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효력이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하는 말은 본인에게 법률적 효력이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인에게 법률적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 법률행위에 의한 이 계약을 본인께서 나중에 추인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추인해 줄 수 있는데 추인의 뜻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한다. 이 계약을 추후에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 여부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걸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 이 법률 효과를 유동적 무효라고 부른다. 유동적 무효. 여기까지가 옛날에 나와 있던 판례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판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19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럴 때까지는 주로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최근의 판례는 이걸 갖다가 자식놈이 팔아먹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산을 갖다가 부인이 팔아먹어 이렇게. 부인이 내연남하고 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판례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그러니까 아들이 팔아먹는 건 이제 고전적 판례야. 고전적 판례. 그러니까 1930년, 40년, 50년, 70년, 90년 이럴 때까지는 주로 판례가 아들이 팔아먹었다. 근데 희한하지 딸내미가 팔아먹었다는 판례는 잘 안 나와. 딸내미가 부모님 재산을 몰래 팔아먹었다, 위조해서 팔아먹었다 이거는 안 나와. 이 판례는 안 나와. 다 나오면 아들이 팔아먹었다가 나와. 이게 희한하게 이 판례가. 제가 만들어내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대부분 판례 그대로 아들놈이가 팔아먹었다가 다 나와. 근데 최근의 판례는 이제는 부인이 팔아먹었다. 내연남하고 짜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판례가 요즘 바뀌네 이제. 시대가 바뀐 거지 시대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두 개를 줘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권한을 두 개 주는데 무슨 권한을 주느냐 그랬더니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을 줍니다.
최고라는 것이 뭐냐면 촉구입니다. 이거 추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게 추인 여부를 갖다가 최고, 촉구할 수 있어요. 추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최고, 촉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아들내미가 위조해갖고 몰래 한 거야? 아이, 그럼 내가 남의 재산을 내가 몰래 한 걸 내가 뭘 팔아먹어. 그러면서 이거를 없었던 것을 이렇게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 뭐 한다고요? 철회. 없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두 가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권과 무슨 권이 있다고요? 철회권. 두 가지의 권한을 상대방이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최고 여부에 대해서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해 주실 겁니까? 라고 최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법률행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법률행위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본인께서 추인을 11월 19일자로 추인을 했습니다. 11월 19일자로 추인을 하게 되면 이 추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1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추인은 11월 19일자로 추인했는데 그 추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11월 1일자로. 이거를 소급유효라 그래. 뭐란다고요? 소급유효. 소급이란 말은 처음부터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소급의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소급유효란 말은 처음부터다. 처음은 언제다? 법률행위 한 날. 다시 한번 처음이 언제라고요? 법률행위 한 날.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는.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 한 날로부터 유효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다시 한번 추인 한 날로부터 유효가 아니라 언제부터 유효라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를 뭐라 한다고요? 소급해서 유효다. 처음부터 유효를 법률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소급해서 유효다. 그래서 법률행위 한 날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이것도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좀 볼게요.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27번을 볼게요. 27번. 자, 27번 갑니다.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 여기까지 OX. 자, 여기 봐요. 여기 무권 대리가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걸 뭐라 불러요? 무효. 효과가 없는 걸 뭐라 한다고요? 무효. 근데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으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일단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해서는 일단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걸 뭐라 본다고요? 무효. 무효라 그래요. 근데 무효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거기 27번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28번. 지금 여기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걸 이제 교재에 써놨나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 이 입문서라서 안 써놓은 것 같아요. 1월 달에 나오는 책은 써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걸 지금 무효라 그래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 근데 이게 입문서다 보니까 그 말은 지금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나오는 책은 써져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다시 1월 달에 강의할 때 교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8번 갑니다. 28번.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 OX. 그렇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 처음부터는 뭐라 한다고요? 소급해서 유효다. 그러면 지금 추인은 11월 19일자로 했지만 처음부터라고 하는 건 계약서를 쓴 날,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계약서를 쓴 날을 처음이라고 하고 이 법률 행위시를 처음이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시 바로 요 1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다. 5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나갈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174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무효와 취소가 등장을 하는데 174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주 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